오랜만에 반가운 동네를 찾았습니다. 14살 까까머리 영철이가 뛰어놀던 곳.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현동입니다. 50년 전에 건물들이 그대로 있네요. 여기가 2, 3층 또 단층으로 해가지고 가구점들이 아주 빼곡하게 있었는데 지금도 가구점들이 있네요. 오늘은 추억의 지도를 따라 걸음을 옮겨봅니다. 이 아현동 거리는 옛날하고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조금 간판만 좀 화려해지고 군데군데 3층 건물이 들어서고 그 정도로 변했지 그대로 남아있네. 빠르게 변하는 도시에서 변하지 않아 더 사랑받는 곳. 아현동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현동 작은 언덕길을 따라 내려오니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골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간판이 눈에 띄네요. 콩밭. 뭐 하는 데야? 궁금하니까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와. 어떻게 잠깐만요. 네, 저 지금 시래기 삶고 있는 중이라서. 예. 음식 준비로 바쁜 걸 보니 식당인 듯합니다. 이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이제 10년 다 돼 가는데요. 식당이요? 10년 안 되고 원래 제가 여기서 이제 출판사를 하다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속을 버려서 아무거나 못 먹게 됐어요. 원래 참 잘 먹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대해서 하셨던 음식들을 그 스타일대로 한번 재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을 이어받아서 저가 먹고 손님들도 이렇게 나눠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 때문에. 네. 근데 뭐 식사가 되나요? 아유, 저희 집 오셨으면. 네. 뭐를 먹어야 되죠? 이제 오셨으니까 두부젓국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곳의 주 메뉴는 두부. 소백산 자락에서 농약 없이 키운 콩을 곱게 갈아 두유로 만들어주면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가수칠 때는 항상 아직까지도 내가 긴장을 하고 잘못하면 하도 섬세한 것이라서 갑니다. 비법은 적은 양의 간수를 재빨리 섞어주는 것. 두유를 끓일 때부터 물을 적게 두유 농도를 진하게 해서 간수도 최소화해서 치고 두부 속에 맛과 영양을 그대로 가둬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간수의 농도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는 두부의 맛. 진하고 부드러운 두부 맛을 찾기 위해 오랜 연습이 필요했답니다. 지난 10년간 매일 동이 트기 전 일어나 두부를 만들었다네요. 정성으로 빚은 두부에 새우젓과 채소를 우린 육수를 넣으면 두부젓국이 완성됩니다. 오, 요즘 보기 드문 음식입니다. 두부젓국 저는 옛날에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 가끔씩 이 두부젓국을 해주신.
야, 이게 두부도 이런 맛을 나오네요. 맛있다. 드시 바랍니까? 네, 네. I never will forget the station where we met. You dropped your ski. 책을 만들던 그가 아궁이 앞에 서며 꼭 다짐한 것이 있답니다. Would have guessed we had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사실 음식을 만듭니다. 조금씩 내가 찾는 맛에 다가가고 있다는 그것이 저한테는 재밌었고 즐거웠었고 그것이 어떤 자유라고 할까요? scenery. Didn't get a glance. 두부 한 모도 온 마음을 다해 만드는 사람. Held hands completely. 여기에 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I'll bring fire in the winters. You said 익숙한 동네인데 그 사이 마포도 많이 변했습니다. 담이 관록이 있네. 오래된 집이네. 걷다 보면 발견하는 재미 바로 여기에도 있네요. 와, 수저. 수저를 써놨네. 숟가락으로 만든 개성 있는 간판. 누가 봐도 수저집인 줄 알겠네요. 실내를 무릅쓰고 들어가 봅니다. 아, 이 수저 공장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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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난 저 이렇게 수저로 예쁘게 수저라고 썼어요. 그래서 예.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이게 저기 은수저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은수저예요. 아, 그렇구나. 예. 이 젊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셔요? 저기 아버님이 좀 하시던 거라 네, 제가 좀 물려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왔어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네네. 아이고. 한번 뵙고 싶었는데. 네, 그러세요. 아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우는 좀 두드려서 만들어야 돼. 공이질이라는 거거든. 공이질 한번 해볼까요? 공이질이요? 여기 숟갈 모양으로 넣고. 네, 이게 나비인데 이제 찍어서 쓰는 거고. 매일 쓰는 숟가락인데 만드는 건 또 처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수저 모양이 나오는구나. 지금 이 일을 몇 년이나 하셨어요? 60년 했어요. 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74시. 그러면 14살부터 했어요? 네. 그럼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강화도에서 왔어요. 강화도요? 네, 아버지 따라서 11살 때 이제 올라왔다가 아유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서 이제 들어간 거죠. 이 은수저 공방에요? 네. 공장에? 아버지가 모양을 완성하면 다음은 아들 차례죠. 아버지의 옆자리를 지키는 영준 씨. 사포질로 매끈하게 다듬는 건 25년간 그의 몫이었답니다. 그렇게 꼬박 3시간이 걸려 한 벌의 은수저를 만들죠. 60년을 해왔지만 여전히 아버지만의 고집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냥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 싶은데 이렇게 보시고 정말로 이렇게 던져버리고 다시 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렇게 손님한테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Answer me, Lord above, just what sin have I? 묵묵히 지켜온 아버지의 신념을
Tell me how I came. 이제 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Please answer. Oh Lord, she was mine yesterday, and I believe that 고집스러운 부자가 내는 이 묵직한 삶의 소리가 오래 남아주길 바랍니다. please answer me. 걷다 보니 어디선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네요. 보너스가. 그럼 그렇죠. 제 코는 못 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 왜 동네 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너무 잘 트레이닝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아, 아유, 이거- 밀가루 묻어갖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두 분은 부부세요? 네. 꽈배기 예. 도나스가 죽은가 봐요. 네. 네. 야, 맛있겠다. 드셔보셔. 아이고. 인상 좋은 사장님 부부가 만든 꽈배기. 그 맛은 맛있어요. 아. 꽈배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네. 뭐 이게 이거 반죽을 잘해야 되죠? 이게 꽈배기는. 반죽을 하는데 남들은 기계를 치는데 손은 반죽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계하고는 나하고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제가 기계 사다 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귀찮다고 줘버리더라고. 그거 보물상 아저씨. 뭐 어떡하시겠어요. 아이고, 아버님 저 힘들다고 네. 사오셨는데. 네. 아이고, 네. 어우. 아직 힘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러신지, 네. 어머니, 네. 그래서 그러신지 뭐 돌덩어리 같아. 네. 어우. 네. 네. 여기서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이 동네에서만 지금 27년째 하고 이 동네에서만? 네, 네. 아, 그럼 또 어디서 하셨어요? 아, 그전에는 19살 때부터 하셨으니까. 직장 다니다가 이제 만나갖고 이제 창업했죠.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다는 사장님. 그가 빵을 만들게 된 이유죠. 빵집에 이제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빵집에서 일하는데 한 달에 5,000원 주더라고 월급이. 그래도 먹을 게 시컷 먹으니까 그게 좋았고 그래서부터 시작한 거지. 여지껏 그냥 이 길로만 온 거지 이제. 그런데 꽈배기 재료가 조금 독특합니다. 양배추와 양파를 넣어 밀가루의 소화를 돕고 바나나는 달콤한 맛을 내죠. 모두 아내를 위해 고안한 비법이랍니다. 기계를 마다하고 손반죽을 하는 건 30년간 지켜온 철칙입니다. 맛이 틀리죠. 손 반죽하고 기계 반죽하고. 기계로 돌리다 보면은 이게 열기가 있어서 금방 이게 죽어 반죽이. 그런 적이 있어서 손을 반죽이 최고 친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꽈배기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 것. 세월을 건너온 힘입니다. 마포의 작고 오래된 꽈배기집. 이곳에서 빵집 사장님을 꿈꾸던 소년의 희망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을 번듯하게 키워낸 부부의 오늘이 만들어졌습니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또 걸어볼까요? 그런데 저 멀리 어르신 한 분이 눈에 띕니다. 가방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서 밀 줄은 몰랐네요. 어디 가세요? 학교 갑니다. 학교요? 네. 학교에 왜 가셔요? 학교 공부하러 가요. 아, 학생이에요. 학생이세요? 지금 몇 학년이세요? 2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아이고. 지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9이에요. 그러세요? 네. 와, 근데 이게 정정하시네. 올해 당당히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는 김보부 할머님. 그 공부
공부 못하신 거를 자제. 아 여기가 학교군요. 저희가 여기 학교예요. 그렇군요. 네. 이곳이 바로 할머님 같은 분들을 위한 학교라네요. 여기구나. 네. 교실 좀 구경하고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를 따라 조심스레 교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마침 선생님이 계셨네요. 예. 여기 담임 선생님이세요? 여기서 제일 연장자신가요? 우리 학교 아마 통째로 가장 연장자시고. 그러시구나. 결석도 안 하세요. 결석도 안 하시고 되게 성실하시고 모범생이에요. 네. 저기 9시 공부인데 집에서 5시면 일어나. 학교 가고 싶어서. 공부는 꼴등. 열정은 1등. 배우고 싶고 즐거운 거는 아마 나만큼 좋은 사람을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학교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절을 살아오셨다네요. 한국 전쟁 때 어린 막내 동생을 안고 피난을 내려왔다는 어르신. 글자를 깨우치는 것보다 배를 채우는 게 먼저였던 시절을 살다 보니 어느새 9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답니다. 한 번씩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 씨. 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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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커버. 허벌. 커버. 어르신이 공부를 시작한 건 그리움 때문이었답니다. 70년 전 헤어진 가족들의 이름 석자만큼은 꼭 기억하고 싶었다는 김보부 할머니. 공부하려고 할 때 한글을 배워가지고 가족 식구들이 그리워서 가족 이름부터 쓰고 동생들 정말 까마득히 자꾸 잊어버려가는 동생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갑에다가 넣고 다닙니다. 몇 년 전 아들처럼 키운 동생마저 가슴에 묻고 할머니는 글을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오랜 시간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경험을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리운 내 동생,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잠자고 있지. 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내 마음 속에는 영원히 떠나지 않았다. 그리워라 내 동생, 보고 싶다 내 동생. 긴 그리움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어르신은 내일도 이 자리에 계실 테죠. 마포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음식을 파는 것도 많죠. 마포가 옛날부터 이 식당 먹자거리가 많았죠. 여기도 이렇게 식당이 드문드문 많이 있네. 화려한 간판들 사이에 어딘가 모르게 연륜이 느껴지는 가게입니다. 이게 1952년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인가 보다. 마포에서 60년을 훌쩍 넘긴 가게를 만나다니 이런 곳은 들어가 봐야죠.
이 간판 보니까 네. 1952년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시아버님이 하셨던 때부터 적어서 그래요. 아, 시아버님. 제가 한 40년 조금 넘었고요. 이 자리에서요? 네네. 와, 아이고. 좀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한강에 나룻배가 다니던 시절 포구 앞에서 설렁탕을 팔았던 시아버지. 마포를 오가는 뱃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던 그 맛을 이젠 며느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온 맛의 비결은 이겁니다. 3년간 묵힌 집된장으로 맛을 낸다니 이 누구의 생각일까요? 우리 시아버님. 이게 서울식 해장국 끓이는 방법이에요. 네, 뭐 보통 젓갈로 끓이는 데도 있고 고장 따라서 소금으로 끓이는 데도 있고 그런데 서울은 된장이 꼭 들어가요. 이게 50년, 한 52년 된 우리 시아버지 사진이에요. 제 결혼식 때 여기 앉아 계신 거 찍어 놓은 거예요. 가끔 생각이 나서요. 우리 아버님이 인정도 많으시고 무섭기도 했지만 인정도 많으셨어요. 가끔 사람 사는 법을 많이 그래도 제가 배웠어요. 아버님에게 배운 건 해장국을 끓이는 법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셔서 내가 끓인 국을 잡숴보고 이거는 오늘 안 됐다. 여기다 사고를 더 넣어라. 뭘 더 넣어라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이거 나한테 큰일 나라라고 야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국 끓이는 거 가르쳐달라고 그랬지. 돈을 주판할 두들기는 건 나는 모른다. 네가 남고 빚지는 건 나는 그건 모른다. 그래서 섭섭했어요. 그 얘기가. 근데 이렇게 나이 먹고 보니까 이해가 가고 그리고 아버님 말씀이 사람이 먹게 해주면 밥도 먹고 살고 애들도 가르치고 돈도 번다 그러시더라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장을 담갔답니다. 자고로 집집마다 장맛과 김치 맛이 달라야 한다. 그 가르친 대로 반찬 하나까지 손수 만든다는 사장님. 예나 지금이나 그날 가져온 신선한 식재료만을 고집하는 것도 그대로죠. 마루터는 사라졌지만 뚝심 있는 며느리의 해장국 맛은 변함없답니다. 52년 된 집의 이 맛을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이 해장국 맛이 마포 역사의 맛이네요, 뭐. 드디어 제가 마포의 맛을 만났습니다. 국물이 걸쭉하지가 않고 담백하면서 아주 맑어요, 맛이. 마포 토박이들의 고향 맛을 오래오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면 수백만 개의 불빛이 서울을 밝힙니다. 숨가쁘게 변해가는 도시에서 묵묵히 자신의 빛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 역사를 담아내는 며느리, 두부 한 모에 진심을 담은 사장님, 그리고 여전히 꿈을 꾸는 89의 소녀 김보부 할머니, 모두 행복하세요.